네, 안녕하세요. 벌써 우리 3월 벌써 마지막 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봄인가 싶어서 조금 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싶은데요. 좀 춥습니다. 아직은 체감 온도가 낮아서 춥고, 그렇지만 봄을 만끽하고 싶어서 봄의 분위기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새싹이 돋아났어요. 그런 속에서, 그리고 산수유꽃도 살짝 피었고, 개나리도 살짝 또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봄을 만끽하고 싶습니다만 조금은 쌀쌀한 느낌이 납니다. 제가 오늘은 이 주변을 보이십니까? 항상 제가 재개발지를 다니다 보니까 살짝 칙칙했어요. 조금은 허름하고 좀 더 쓰러져 가는 곧 소멸 시켜야 하는 그런 또 주거지, 그리고 그런 지역들을 다녔죠. 왜냐하면 재개발지를 많이 다녔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좀 더 눈 호강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이십니까? 제 주위. 이곳이 그렇게 화제가 되었던, 지금 이렇게 카메라 렌즈를 보면서 그 화제가 되었던 100만 클릭을 했었던 그 단지입니다. 개포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굉장히 긴 이름입니다만, 그렇게 주목을 받았던 그곳입니다. 여기가 한 메인 그 단지입니다. 지금이 메인 그 거리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지금 정원과 함께 뒤로는 수변 놀이터가 있는 곳인데, 여름이면 가득 물이 채워질 것이고요. 이곳에 파릇파릇한 싹과 함께 녹음이 우거지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할 건데, 봐도 굉장히 아름다운 아름들이 나무들과 함께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100만 클릭을 했었던 이곳에 제가 왜 왔을까요? 여러분께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또 소개해 드려야 또 제가 발품을 판 옥석을 가리는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새로운 옥석의 스토리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100만 클릭 말고요. 우리가 회자되는 것들 중에 또 하나의 이슈가 되는 부동산에 관계된 또 스토리, 그리고 이야기, 투자처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다고, 모든 것에는 흑백의 논리와 그리고 동전의 앞뒷면 같은 그런 면들이 있답니다. 바로 이곳에도 그런데요. 상가입니다. 제가 이곳에 왔을 때 지금 거의 6,700세대 단지에 상가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이 많은 세대들이 어떻게 많은 인원들을 수용하려고 상가가 보이지 않는지 겨우 찾아보니까 저 입구 쪽에 굉장히 작은 구석에 작게 상가가 한 동으로 되어 있다기보다 거의 파묻혀 있어서 1층에 살짝 빼꼼히 얼굴만 내밀고 있는 겁니다. 상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말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곳은 또 상가에 대한 많은 사연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들이 있죠. 상가 쪼개기에 대한 앞으로 권리산정 기준이라든가 강화를 하겠다. 왜냐하면 상가와의 소유주와 함께, 그리고 그 아파트 재건축 주민과 함께 많은 갈등 마찰들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지게 되는 상황들이 왕왕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좀 생각을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보아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파트 각 동과 함께 또 하나 존재하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상가동입니다. 이곳은 재건축이 되기 위해서 30-40년간 함께 시작해서 함께 낡고 늙어간 것은 이 아파트 101동, 102동 뿐만 아니라 상가동도 같이 시작돼서 같이 낡아갔고 같이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하지만 상가가 어쩌다가 암적인 존재가 되었을까요? 상가 때문에 재건축하기 힘들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주민이 다수이고 상가라는 동은 끼케야 한 동, 두 동 정도이기 때문에 소수로 밀리면서 항상 단점만 부각을 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항상 단점만 있진 않습니다. 그것이 나쁘게 발휘됐을 때 단점이 되고요. 하지만 장점으로 발휘된다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성격을 말할 때도 그렇죠. 굉장히 내성적이고 느리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실수 없이 굉장히 신중한 성격이라는 장점 부각. 하지만 단점으로 부각할 땐 굉장히 좀 느려서 신속하지 못하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성격만으로도 장점과 단점이 있듯이 상가도 전체적인 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자되는 곳은 대부분 단점만 부각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닌가 싶어 제가 장단점이 다 있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전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아주 기본적인 거, 너무 복잡하면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 근간에 의해서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아파트에 단지가 있고 30년, 40년 이상 노후가 되면서 안전진단이라는 걸 받게 되면서 그 안전진단의 등급에 따라서 이제 아파트 재건축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이 시작되게 됐을 때는 그 다음에 가는 것이 안전진단이 끝난 후에는 구역지정 입안이라는 것을 신청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역지정 입안 신청 다음에는 공람공고가 한 2, 3개월 후에 떨어지고요. 그리고 공람공고는 구의회와 함께 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역지정 바로 선정이 되는 것이죠. 입안 신청을 해서 공람공고가 바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구역지정 입안이 확정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추진위가 설립이 되고 추진위 안에서 그 많다는 말 많다는 정관이 여러 가지 설정되고 정관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 정관을 정해서 바로 시에 또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많은 마찰과 협상들이 이루어진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단계 속에서 우리가 상가라는 부분과 그리고 아파트 단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상가가 아파트 단지 재건축에 영향을 미치려면 요건이 있습니다. 어떤 요건이 있느냐? 아파트 단지 각 동들이 한 개의 필지에 의해 다 들어있을 때 상가도 아파트 단지와 함께 한 개의 필지 안에 속해 있었을 때 그 요건이 됩니다. 근데 모든 아파트 단지들이 이 상가가 같이 단지 안에 있어도 한 개의 필지가 아닌 곳이 간혹 꽤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지 내 상가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지적도를 떼어 봤을 때 한 개의 필지 안에 들어있는 단지 내 상가인지 아닌지는 이게 모든 상가가 그냥 단지 내 상가니까 한 개의 필지 안에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도 떼보면 상계동 일부나 아니면은 광명 일부에도 철산동과 하안동 쪽에서 단지 내 상가이지만 필지가 다르다. 이럴 때에는 재건축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이 기본으로 한 개의 필지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요건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동의율을 받는 데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단지가 한 10개 동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보면 10개 동 안에서 101동부터 110동 그리고 단지 내 상가가 한 개의 필지 안에 들어있는 단지 내 상가가 2개 동이 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전체 우리는 이 공동주택의 요건에 있어서는 이렇게 또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동의율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냐 하면 토지 등 소유자가 75% 동의를 해야 되고요. 전체 필지 안에서. 그리고 이렇게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한 개 각각의 한 개 동에서 50%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모든 각 동이 100% 동의, 90% 동의를 했다고 해도 한 개의 동이 50% 이상을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단지 내 상가, 한 개의 필지 안에 들어있는 단지 내 상가가 있다고 하면 이 단지 내 상가도 한 개의 동으로 본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주의할 것, 단지 내 상가가 2개의 동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한 개의 동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단지 상가는 두 개의 동이 있고 표면적으로 3개의 동이 있다고 해도 그냥 한 개의 동으로 본다라는 거 모두 합해서 굉장히 좀 더 다르죠. 요거에서 또 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한 2개, 3개의 단지 내 상가가 있다면 이거는 모두 합해서 한 개의 동으로 본다고 하면 한 개 동에 한 20개의 상가가 있다. 20개의 소유주가 있다. 그러면 각각 한 개의 동에 20개의 소유주가 3개의 그 동이니까 표면적으로는 3개의 동이죠. 표면적으로 3개의 동이지만 모두 합했을 땐 60개의 어떤 60명의 소유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60명의 소유주가 바로 한 개의 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이해가 가셨나요?
상가는 모두 합해서 한 개의 동으로 본다. 표면적으로는 한 개 동, 두 개 동, 세 개 동이 있어도 그리고 아파트는 있는 그대로 한 개의 동이 한 개의 동이다. 여기서 바로 동의 요건 말씀드렸죠. 한 개의 동이 과반수 이상, 50% 이상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 전체 다 75%를 했다고 해도 여기에서 바로 많은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이 나도 아파트를 받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많은 갈등이 있는데, 그건 어떤 갈등일까요? 대부분의 갈등이라는 건 이익을 준다는 데선 갈등이 오지 않습니다. 피해를 준다고 하는 데서 갈등이 온다는 사실이지요. 어떤 피해? 용적률이겠죠. 우리가 모든 정비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사업성입니다. 사업성이 좋아야 끝까지 그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사업성 부분에 있어서 상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떤 요구들이 있을 때 그리고 사업성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는 상가가 아파트를 받았을 때 더더욱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분쟁들이 일어납니다. 상가는 그냥 현금 청산하겠다, 아니면 상가로 주겠다라고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상가 소유주들은 나도 아파트를 달라, 이런 부분에서의 분쟁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상가 단지가 3개 동에 있었을 때 이 3개 동은 한 개의 동으로 본다고 했죠. 근데 이 상가를 그대로 상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모두 아파트 단지로 조성을 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상가는 높아야 4층 아니면 2층짜리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파트로 한 개의 동, 두 개의 동으로 해서 건립을 했을 때 이에 따른 세대수, 보통 아파트 한 개의 동 같은 경우에는 100세대 전후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세대가 늘어났을 때에는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죠. 우리가 사업성이라 하면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와야 돼요. 조합원 분양분에 비해서 일반 분양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그것을 바로 우리가 일반 분양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차액으로 바로 사업비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원가와 일반 청약가는 30% 정도 차이가 나고, 그 차액이 바로 사업비인데, 그러니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와야 바로 이렇게 사업비가 더 많이 풍부해지면서 우리가 아파트 비례율이라는 걸 높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셨을 때 바로 상가 부분은 3, 4층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을 상가를 넣지 않고 아파트 단지로 조성을 해서 한두 동을 더 올린다고 하면은 적어도 200~300세대가 증가할 수 있고, 이것이 일반 분양으로 나갔을 때는 사업성이 더 좋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부분 안 좋은 그런 예가 되는 이유는 너무 이제 지분으로 한 쪼개기가 많이 일어날 때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분 쪼개기라는 것은 상가가 보통 상가 안에 한 20개의 소유주, 20세대의 소유주가 있다고 하면 그 안에 상가를 좀 더 필지를 쪼개서 10개, 20개에서 이게 소유주가 40세대, 50세대 늘어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아파트 세대수를 더 소진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가 있을 때 얘기를 합니다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이제는 상가라는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그리고 이런 상가를 대부분은 요즘엔 지하로 많이 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용적률에서는 그거 아십니까? 지하는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공짜로 가져가는 곳이 지하이기 때문에 지하는 포함되지 않아 지하에만 상가를 넣고, 나머지 1층부터 2층부터 아파트 단지로 해서 동을 올릴 수 있을 때에는 그만큼 더 많은 세대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업성의 상가는 오히려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죠. 대부분 우리가 5층이든 10층이든 아파트 단지들은 해봤자 거기에서 30% 내지는 한 50% 증가를 시킬 수 있다고 하면은 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거의 80~90%의 세대를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이렇게 서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단지 내 상가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많은 회자가 되고 있는 단지 내 상가의 문제점 부분을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고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걸 주의할까요? 우리가 단지 내 상가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좀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단지 내 상가도 아파트의 사업성에 제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좋은 단지 내 상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사업성이 좋은 재건축 단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전전긍긍 단지 내 상가 몇 개 동 되지 않는, 몇 개 소유주 되지 않는, 몇백 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내 상가의 소유주들이 몇백 명은 되지는 않습니다. 몇십 명 정도일 텐데요. 그 단지 내 상가 소유주들 때문에 전전긍긍 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사업성이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단지 내 상가 소유주들 갖고도 전전긍긍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 처음부터 좀 사업성, 전체의 아파트 재건축의 사업성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용적률과 사업성을 가진 곳은 단지 내 상가가 어떤 요구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많은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안전진단 할 때부터 아파트 조감도에 단지 내 상가를 넣지 않습니다. 현재는 이 낡은 아파트에는 단지 내 상가가 있는데 아파트 새로 짓는 아파트 조감도에는 단지 내 상가가 없게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단지 내 상가 현재에 있는 소유주들은 그대로 아파트 주민과 같은 그냥 아파트를 받는 소유주가 된답니다. 왜냐하면 단지 내 상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꽤 많아지고 있어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 중에 아예 그런 분쟁을 없애고자 처음부터 그냥 너희들 아파트 줄게. 그래서 그냥 아예 단지 내 상가를 넣지 않고 다 아파트로 올립니다. 그 단지 내 상가에 있었던 상가 자리도 아파트로 다 올려요. 그러면 더 이상의 분쟁이나 정관에서 뭘 정하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흡수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그렇게 빨리 진행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그냥 선심 쓴 걸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 안에서 단지 내 상가를 그만큼 아파트 세대를 더 넣었기 때문에 그게 더 사업성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사업성이 좋은 데를 가게 되면 단지 내 상가 하나 가지고 전전긍긍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곳을 또 선택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드린 거, 같은 필지 안에 단지 내 상가가 들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전체적인 그 재건축 해야 하는 아파트 단지가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어느 정도는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권리가액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리 최소 평형이라고 해도 한 3-4평 정도가 되면은 안전하게 최소 단위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내용 요건들을 다 갖췄다고 해도 이 부분을 갖추지 않으면 현금 청산이에요. 네, 어느 부분일까요? 현금 청산 권리 산정 기준일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기존에 현금 청산 기간은 꽤 길었습니다. 저그를 곧 아파트 재건축이 시작된데 안전진단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서 굉장히 초기죠. 그때부터 좀 그럼 나도 저게 아파트 단지 투자해볼까 하는데 너무 아파트는 비싸. 그렇죠. 재건축 아파트들은 대부분 미래의 가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끌어있는 전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차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사실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땐 더더욱 커지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럼 단지 내 상가를 좀 생각해 보는 경우, 그런 걸 권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주의하실 게 저기 이제 안전진단 시작했으니까 재건축 시작하죠. 재건축 시작하니까 한번 찾아볼까 하는데 그때까지도 좀 괜찮아요. 하지만 이게 좀 더 우리가 근데 언제 될지 모를 때 조금 사업이 진행될수록 더 이슈가 되고 많은 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안전진단 모두 통과했대. 그래서 여기 구역지정 이제 신청한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도 좀 구역지정 신청까지도 사실은 아주 초기예요. 근데 구역지정 신청이 되고 구역지정 입안
선정이 딱 되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진짜 재건축 단지라는 말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단계거든요. 그때까지도 딱 상황 살폈다가 단지 내 상가를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리산정 기준일이 바로 구역 지정이 되고 나서, 그리고 그 안에 추진이 된 다음에 추진이 설립 이후에 조합 설립 단계까지 권리산정 기준일이 그 단계까지 아주 넉넉하기 때문에 구역 지정이라는 안정권에 재건축 단지라는 이름이 정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단계까지도 좀 살펴보면서 눈치껏 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 지금은 앞으로는 어려워지게 되는 쪼개기로 작게 들어간 상가들도 사실은 그 전에 어떤 여기 앞으로 재건축이 확실히 되는 지역이야, 구역 지정이 됐어, 그럼 여기를 조금씩 쪼개기를 해가지고 좀 작게, 우리 너무 크니까 좀 지분을 좀 나눠서 가져볼까, 이렇게 등기를 따로 해서 10평인데 한 뭐 3평 3평씩 우리 나눠볼까 해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구역 지정이 돼도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안 돼요. 2024년 1월에 좀 바뀌었습니다. 이런 쪼개기, 지분 나누기가 성행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 권리산정 기준을 당기겠다. 아주 초기로 당기는 거예요. 언제? 구역지정 입안 신청을 하고 나서 바로 한 2-3달 정도 되면 공람공고가 뜨게 되거든요. 이 공람공고일까지예요. 그러니 얼마나 초기입니까? 우리가 단지 아파트라고 명명하는 것은 구역 지정이 되고 나야 이곳이 재건축 단지입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전에 초기에 이미 권리산정 기준일을 앞당겼다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앞당겨진 건지 감이 안 오시죠? 얼마나 당겨진 거냐면, 보통 우리가 구역 지정 입안 신청을 하는 단계에서 공람공고는 한 뭐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바로 뜨는 건데, 그 이후에 선정이 되기까지도 1년 정도 많은 조정을 받으면서 가고요. 그리고 추진 이후부터 조합 설립까지도 한 단계 넘어가는데 2년씩 일몰제니까 적어도 2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러면 벌써 4년에 5년, 최소 5년, 4년에서 5년은 당겨지는 거라는 거 아십니까? 예, 아주 초기이기 때문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재건축 단지라고 명명되었다면 벌써 권리산정 기준일은 지났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잘 살펴셔서, 아무리 많은 조건이 맞는데도 여기에서 안 맞으면 바로 다 현금 청산이니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바뀐 거 얼마 안 됐죠? 따끈따끈하죠? 별로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2024년 1월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단지 내 상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많은 또 지분 쪼개기가 나오면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도태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상가의 주민들도 40년 30년 이 세월을 영위하신 그런 주민들이고, 그리고 우리 단지 주민들도 오랫동안 낡은 아파트에서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기 때문에 두꺼봐 헌집주께 새집다오 모두에게 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또 정비 사업이 되고 재건축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부동산 안에는 굉장히 많은 여러 종류의 투자들이 있죠. 그런데 좀 더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재건축 안에서도 단지 내 상가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즘 회자되는 것이 단지 내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죠. 그런 이유들, 단지 내 상가 소유주들의 횡포,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오고, 심한 쪼개기로 인해서 재건축에 선량한 어떤 소유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고 살펴본 것처럼 사실은 마이너스만 되는 부정적인 부분만 있지 않다. 단지들이 아파트로 건립될 수 있는 세대가 굉장히 커졌을 때에는 더 이득이 된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루거나 언급하시는 곳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살짝 살펴봤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 시작되는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조금은 상생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타협점을 잡아서 성공 사업 이루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 한번 임장 다니면서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요건 있죠?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임장을 다니신다면 아마 눈에 트이고, 또 소액이잖아요. 단지는 조금 소액으로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재건축을 하고 싶은데 금액이 너무 많이 수억이 든다 할 때에는 한 2, 3억 정도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단지 내 상가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